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요. 이 봄비하고 붕어 낚시, 이 둘의 그 미묘한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봄철에 이제 낚시 가실 생각 있으시면 오늘 얘기가 아마 꽤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. 네, 반갑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. 봄비가 올 때 또 그치고 나서 이 붕어들 행동이 어찌 달라지는지, 그래서 뭘 좀 노려야 할지, 그런 정보들이네요. 핵심만 딱 짚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봄비가 내리면 수온이 떨어진다. 이 점인데요. 이게 붕어한테는 꽤 뭐랄까 큰 사건인 거죠. 맞습니다. 특히 아직 수온이 좀 불안정한 이른 봄에는 더 그렇죠. 아무래도 차가운 비는 수면 온도를 빠르게 낮추는데요. 이걸 붕어들은 뭐랄까 일종의 경고 신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놀라서 활동을 딱 멈추고 몸을 숨기려고 하죠. 깊은 곳으로 가거나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는 식으로요. 그래서 입질이 뚝 끊기는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. 아하, 그래서 그렇군요. 저도 초봄에 비 오면 오히려 더 안 잡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수온 변화에 그렇게 예민했군요, 애들이. 그럼 비 오는 날은 아예 낚시를 피하는 게 나을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비가 내리는 동안이나 그친 직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수온이 아직 불안정해서 붕어들이 좀 움츠려드는 게 맞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회복 시간이에요.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말이죠. 비가 그치고 이제 햇볕 나고 그러면서 수온이 다시 좀 안정되기 시작하면 붕어들 경계심도 슬슬 풀리고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든요. 보통 하루나 이틀 그 정도 걸린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이 기다림,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. 근데 자료를 보니까 봄이라고 해도 이게 3월, 4월, 5월이 다 다르다고 나와요?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네.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. 같은 봄이라도 시기별로 비의 영향이 이게 확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어 3월 초봄에는 아직 물 자체가 차갑잖아요. 그래서 비로 인한 수온 하락이 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. 붕어 활성도 자체가 좀 낮아서 회복에도 시간이 더 걸리고요. 이때는 붕어들이 있을 만한 얕은 곳을 노리되 아주 좀 예민한 채비랑 느린 탐색, 이게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섬세한 입질 파악하려면 낚싯대 끝이 아주 유연한 거, 그게 필수라는 조언도 있고요. 3월은 좀 조심스럽군요. 그럼 4월 되면 좀 나아지나요? 네, 그렇죠. 4월 한 중순 넘어가면 수온도 제법 오르고 이제 붕어들도 슬슬 활발해지기 시작하죠. 이때 내리는 비는 3월보다는 수온에 주는 충격이 좀 덜하고 회복도 빨라요. 그래서 비 그치고 하루 이틀 뒤면 오히려 활발한 입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거죠. 오, 그럼 5월 이후에는 비가 오히려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. 그건 왜 그런 거죠? 맞습니다. 5월 넘어가서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가면 기온이 충분히 높잖아요. 그래서 비가 내려도 수온이 막 급격히 떨어지진 않아요. 오히려 약간 이렇게 식혀주면서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비가 물 표면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산소를 녹아들게 도와줍니다. 수온이 오르면 물속 산소가 좀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내리는 비는 붕어한테는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이라 활동성을 높이는 거죠. 산소 공급. 그 측면도 있군요. 생각 못했네요.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4월, 5월에 그 따뜻한 봄비가 붕어 산란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하던데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특히 4월, 5월의 적절한 봄비는요, 수온을 산란에 딱 알맞게 유지해주고 산소도 풍부하게 만들어주죠. 또 중요한 게 비가 내리면 육지에 있던 영양분 같은 게 물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잖아요. 이걸 먹고 이제 플랑크톤이나 작은 수서 생물들이 막 늘어나는데 붕어한테는 이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산란하고 또 먹이 활동을 위해서 수초가 많거나 물이 새로 들어오는 그런 얕은 곳으로 붕어들이 막 모여드는 경향이 있어요. 뭐랄까? 일종의 자연산 뷔페가 열리는 셈이죠. 이야,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. 비온 뒤에 어디를 노려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비 그치고 수온이 회복될 때 노릴 만한 포인트는 크게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. 첫째는 햇볕 잘 들어서 수온이 빨리 오르는 얕은 수심대. 특히 4월 이후에는 여기가 거의 1순위가 되겠죠. 둘째는 비 올 때 붕어가 피신했을 만한 약간 깊은 곳이나 장애물 주변. 수온 안정되면 여기서 다시 활동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.
그리고 셋째는 역시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유입구 주변. 새로운 물이랑 같이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공급되니까요. 아, 상황에 맞춰서 포인트를 딱딱 고르는 전략이 중요하겠네요. 장비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낚싯대 말고 또 준비할 게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봄철에는 입질이 예민하니까 유연한 낚싯대하고 함께 지렁이나 똑밥 같은 미끼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날그날 수온이나 붕어 활성도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봄비 자체에 대비해서 방수되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이런 준비는 쾌적한 낚시를 위해서 필수적이겠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. 봄비는 붕어 낚시에 분명 변수를 만들지만 그 변화의 패턴을 잘 이해하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, 이거네요. 핵심은 비 내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비가 그치고 환경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, 이걸 포착하는 거고 봄 안에서도 시기별 차이를 고려하는 전략, 이게 중요하군요. 정확합니다. 변화 후 안정, 이게 키워드죠. 수온이라든지 용전산소, 먹이 환경 같은 요소들이 비 때문에 출렁였다가 다시 안정될 때 그때 붕어 활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습니다.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비의 양이나 또 얼마나 오래 왔는지, 바람은 어떤지 이런 다른 변수들도 같이 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죠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다음 봄 낚시에 즐거운 경험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봄비 속 낚시는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 얼마나 비슷했나요? 또 만약 달랐다면 그 차이를 만든 또 다른 요인은 뭐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낚시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